네, 안녕하세요. 쌤이 스마트팜 TV입니다. 비료 성분과 식물의 생장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비료의 종류별 구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료하면은요, 그 단비 쪽으로의 비료 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비료 종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제 크게는 우리가 질소질을 기반으로 한 질소질 비료, 그 다음에 단비 쪽인 인산질 비료를 기반으로 한 인산질 비료, 그 다음에 칼륨을 기반으로 한 칼륨질 비료, 석회질 비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량 요소를 포함한 미량 원소 비료,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단비가 아니고요, 이런저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그 식물별로 특화해서 만든 그런 복합 비료, 이렇게 종류가 6가지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질소질 비료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료 성분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황산 암모늄이라든지 또는 이제 요소 비료 등등 해서 이런 종류들을 질소질 비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소 성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비료들이죠. 주로 이제 질소질 기준으로만 한 단비예요. 단비라 그러면 한 가지 요소를 가지고 만든 비료를 단비라고 그러죠. 단비입니다. 그래서 질소질을 기반으로만 만들어진 비료입니다. 이런 비료들은요, 주로 이제 그 작물에서는 어떤 작물에 주로 이용을 하나 하면 엽채류들요. 이 엽채류들 하면은 뭐 배추라든지 뭐 기타 뭐 상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나 하면 얘는 그 성장 자체가 어떤 그 저장성 있는, 쉽게 말해서 열매라든지 그 다음에 근체료들, 그런 부분에는 크게 좋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엽록소를, 그러니까 잎 부분을 성장시키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질소질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가 그 원예 작물 중에 그 엽채류들, 잎을 이용하는 채소류들에 주로 주는 그런 비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 해서 꼭 그렇게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초기 생장 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양생장하고 생식생장, 이렇게 식물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생장을 나눠 놓습니다. 그랬을 때 질소질 비료는 영양생장 때, 그러니까 어떤 생식생장이라 그러면 화합분화가 된다, 꽃이 핀다는 의미예요. 화합분화가 된다, 그 전까지 이 성장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질소질 비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후반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웃거름이라 그러죠. 덧거름. 얘는 이제 밑거름 형식으로 주는 게 좋고, 또 웃거름으로도 주는데, 웃거름으로는 좀 소량으로 주고, 또 이런 것은 주로 이제 연면 시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뿌리 활착이 안 좋다든지 했을 때 약 5% 정도의 용액으로 희석을 해서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식물 자체는 뿌리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시점이라 그러면 2% 이 영양성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 발달이 조금 늦어진다든지 불량할 경우에는 연면 시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료들은 우리가 그 가을 늦게라든지 아니면 가을 늦게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양생장이 끝난 이후 생식생장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주는 것은, 많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이제 벽과 작물들, 쉽게 말해서 옥수수라든지 수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질소질 성분이.
그런 쪽에 이제 많이 필요한 성분입니다. 자, 인산질 비료하면은요, 과석, 용성인비, 중과석 이렇습니다. 인산질 비료하면은 여러분들이 요건 이제 질소질 비료하고 조금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중간 정도의 성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초기 성장이 아니라 중간 정도의 성장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식생장까지 열매가 맺혔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같이 쓰는 그런 중간적인 성격, 시기적으로 봐서는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밑거름, 덧거름은 같이 쓰게 됩니다. 주로 이제 밑거름보다는 좀 덧거름 쪽에 많이 이렇게 비중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과체류들, 쉽게 말해서 열매라든지 뿌리, 이런 것들을 있는 그런 채소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쪽에 많이 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칼륨질이라고 그러면 황산칼륨, 그 다음에 염화칼륨, 그 다음에 초목회 등이 있는데, 칼륨질 비료 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칼륨질 비료는 우리가 영양을 저장하는 과체류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런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충실하게 커집니다. 제가 조금 제가 이제 시험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요건 사실은 좀 비밀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구마를 이번에 몇 년 전서부터 이제 몇 번 시험 재배를 했는데, 제가 칼륨 비료를 이렇게 좀 인산질하고 이렇게 해서 좀 줬습니다. 줬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얘는 작은 그런 고구마가 달리는 게 아니고요. 큰 거 많으면 4개? 2개짜리도 있고요. 이랬는데 어느 정도냐? 쉽게 말해서 애기들 머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크게 자랍니다. 이게 바로 이런 성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구마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조그맣게 적게 기르고 싶다 하면은 요런 비료를 주면 안 됩니다. 주면 안 되고, 대신에 고구마 캐기가 귀찮다, 한두 개만 캐보겠다, 이렇다 그러면 이런 거름을 주게 되면 굉장히 큰 고구마를 생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험을 해서 지금 2년째 아주 애기들 머리만한 크기, 그런 걸 계속 지금 해보니까 실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 제가 시험한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큰 고구마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러면 이런 거름을 언제 주냐? 요거 이제 고구마를 심게 된 뿌리가 내리죠. 뿌리 내린 이후에 고구마와 고구마 사이에 약 한 줌씩만 주면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숫자는 적은 거는 없기 때문에 큰 거 한두 개가 달리면 거기에 영양분을 계속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칼륨이나 인산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옥수수 여러분들 많이 심으시잖아요. 옥수수 제가 팁을 드리게 되면 이제 옥수수가 화합분화가 되죠. 개꼬리라고 그러잖아요. 위에 꽃이 이렇게 피려고 이제 나옵니다. 그럴 때 곧 약간 전이라도 좋고 나오기 막 시작할 때, 그럴 때 질소질 아니고요. 질소질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비료 자체가 인산질 칼륨만 있는 비료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질소질이 적은 쪽으로, 질소질인 작은 양을 돼 있는 비료, 이제 복합 비료를 기준으로 볼 때 질소질은 적고 인산 칼륨질이 많은 비료를 주게 되면 얘가 옥수수통이 굵어집니다. 굵어지고 당도도 옥수수를 해야 당도가 크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실런지 몰라도 당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알도 굵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옥수수 재배할 때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옥수수는 대부분이 키가 크기 때문에 안 줘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주 잔잔한 옥수수 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맛도 약간 그 당도가 떨어지는 그런 옥수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가 이제 그 꽃이 피기 시작하고 막 이제 통이 나오려고 할 때 이렇게 인산질 비료하고 칼륨이 많은 지수질 적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게 되면 옥수수 통도 커지고요. 당도도 높아지고 맛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다음 시간대에 또 석회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또 실제 그 식재해서 연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 스마트팜 TV를 구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